김혜석 수석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니까 이제 골프 얘기. 약간 너무 험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이번 골프 사건은 총선 때 그 대파 사건을 연상케 하는 제2의 대파, 그 황당 사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천공도 해리스를 밀고 다 외교안보팀이 다 그쪽을 밀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3개월 전부터 트럼프 당선에 대비하고 무임기가 오는 다음 날도 니들은 치지 말고 내가 정리할게, 내가 준비할게 하는 그 유비무한의 통솔력을 보여준 대박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참 온 국민이 대단히 놀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두철미한 예지력을 철두철미한 예지력, 신통력 수준의. 네, 참 웃고 얘기하지만 황당합니다. 네, 지금 이현주 최고위원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저희 경제 상황판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심각합니다. 지금 환율 1,400원을 드디어 돌파했는데 이게 지금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좀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마찬가지로 2,400이 깨졌고 지금 코스닥도 아주 황당할 정도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게 퍼펙트 스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표면에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경제 정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또 투명하지 못합니다. 불공정합니다. 주가 조작을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걸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몇 년 동안 계속 광고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괴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아까 두산 상황처럼 이 멀쩡한 우량주 장기 투자 한다고 가지고 있었더니 어느 날 불량 잡주가 돼 있어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 이하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은 없고 결국 국정감시 견제 역할로 약간의 잔소리를 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 또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은 검찰이 칼을 들고 불공정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할 우리 현실적인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기업의 지배 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고 하는데 사실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함, 이 부당함에 기반한 부당한 이익을 노려서야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의 문제, 특히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도 또 금융감독원의 누구더라? 이복현 원장도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고 있는 이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시가 이렇게 전 세계의 추세와 다르게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서 천수백만의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근로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이 자산 증식의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부터 정부 당국자들도 이 문제를
시간 지나면 좋아지겠지. 뭐 팔다 다 끝나면 결국 사겠지. 이런 막연하고 황당한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로 엄중하게 이 상황을 들여다보시고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위원장도 계신데 좀 잘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투자했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을 가서 투자 자랑을 하는 일은 사실은 정말 기가 막힌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미국에 투자하게 한 것을 아주 나쁘게 얘기해서 기업 납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주겠다고 하는 거, 각종 지원 정책 하겠다고 했던 거 다 지금 철회해야 될 판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대만은 많이 막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막아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걸 자랑을 하니 이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공황이라고 하는 걸 겪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독점화였습니다. 기업 결합을 통한 독점 행사가 결국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서 대공황의 한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종의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지금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혁신의 결과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선된 편익의 일부를 나눠 갖는 건 권장해야지요. 그런데 이 혁신의 결과 독점 상황이 되고 이 독점을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게 되면 이거는 시장을 망치는 것 아닙니까?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고 혁신의 결과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건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죠. 좀 최근에 배달앱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더기, 탁상 오더기, 이것도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점 상황이 되니까 그 독점 상황을 악용해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그래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에서 잘 준비하고 있죠. 당력을 집중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플랫폼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 기초가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경기 변동 정도로 치부하고 안심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구조 자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고 있고 이를 계속 방치하면 이제는 회복 불능한 상태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회의를